장난이냐 문간방 내놨다더니 거기 들어오는 이삿짐 같은데? 웬 할망구가 혼자 이사를 오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생각보다 일찍 도착하셨네요. 아무래도 뜨겁기 전에 짐을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예. 안녕하세요. 그래. 잘들 있었어? 아유, 이제 오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그 무슨 이삿짐이 이렇게 단출해요? 아유, 요것도 많은 거지요. 뭐 할망구 혼자 사는 살림인데. 할머니 정말 혼자세요? 그렇다니까. 아들이랑 딸도 없으세요? 아유, 얘들아. 아이, 얘긴 나중에 하고 빨리 집에 말러. 이리 줘요. 자, 받아. 아이 친구 한잔 해봐. 그래. 어서 오세요. 저 나오셨어요? 진시 드셨습니까? 그 모들 다 냈어? 예. 얼추 다 끝나갑니다. 저 영란내는요? 아, 우리 집에 내일 모레쯤 있어야 시작할 게. 아, 예. 이거 하는 일도 없이 괜히 바쁘만 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나오셨어요? 저 이리 오셔서 한 잔 받으세요. 아, 나 이제 밥 금방 먹었어. 이 소주나 한잔 할까? 그러세요 그럼. 여기 소주 한 잔 드리세요. 예? 아, 그저 나 걱정 말고 어서 들어. 예, 아까 낮에 보니까 대개 그 이삿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아, 그 문간방에 그저 어떤 노친네 하나 그 이사를 왔지. 아니 노친네 혼자서요? 그 서울서 혼자 살던 분도 노친네라지 뭐. 아니 아들 딸들은 어디다 두고요? 아, 이사 온 날 첫날부터 그런 거 어떻게 물어?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얼핏 지나가는 걸 보니까 얼굴이 허여멀건하니 아주 곱게 늙은 노친네 같던데요? 그 얼굴만 허여멀건하면 그 곱게 늙은 건가? 아무렴 우리네들처럼 이 햇빛에 구워놓은 것보다도 보기가 낫죠. 그 나이에 혼자서 이런 동네에 새빵 얻어오는 거 보면 뭐 알죠지 뭘 그래. 아, 얼굴만 곱게 늙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말년이 좋아야지. 그나저나 그 한 지붕 밑에서 사시다가 영감님 그 정분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아, 그럴 정력이라도 있으면 오은이 곱겠네. 어휴 그저 지푸라기 하나라도 들 기운이 있으면 그 어쩐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거 뭘 잘못 먹었네. 이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 농산일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할 수 없죠 뭐. 먹고 사는 일인데.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거저먹는 셈이죠. 아, 요사이는 경운기다, 분무기다, 탈곡기다 해서 힘든 일은 기계가 다 해주니까요. 거저먹긴 누가 거저먹어요? 아니 속값 돼지값 떨어져서 피눈물 흘리고 농약 치다 쓰러져도 거저먹는 거예요? 아, 그럼 넥타이 매고 볼펜 굴리면 뭐 그만한 답답한 일 없는 줄 알아? 저도요 한 5, 6년 동안 이 봉급쟁이도 해봤지만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농사꾼이 속은 편하더라고요. 우선 공기 좋고 물 좋죠. 그럼요. 사람이 할 수만 있으면 물 좋고 공기 좋은 데서 살아야죠. 아니 나도 그래서 일부러 이 좋은 데를 멀리 찾아왔잖아요. 예. 아니, 서울 어디서 살다 오셨어요? 방배동이라고. 아 고속버스 터미널 근처요? 예. 거기서 아파트에 사셨어요? 응. 아파트에 사셨으면 이런 데서 지내시기 참 불편하실 텐데. 아유, 그 정도 불편한 거야 참을만 하지 뭐. 맑은 공기 맑은 물이 전부 공짜인데. 정말 지독해요. 서울 한 번만 갔다 오면 눈이 다 아파요. 맞아. 거기다 체류탄 가스는 또 얼마나 지독한데. 그럼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으시고요. 아니요. 아니 노인네가 그 돈을 다 뭐 하겠어요. 돈놀이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월세로 내주고 왔죠. 예. 그런데 왜 할머니는 아들도 딸도 없으세요?
아니 나칠 못했으니까 없지 뭘. 왜 못 나와요? 아유, 너 그런 거 몰라도 되는 일이니까 어서 네 방에 들어가서 공부나 해. 모처럼 미루면 좀 쉬는데. 아이고, 모처럼 좋아하네. 내가 보니까 맨날 일요일이더라. 아, 너도. 할머니, 그럼 노시다 가세요. 그래. 애들이 없어도 할아버지만 계시면 조금 더 외롭지 않으실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어쩌다 그렇게 팔자 박복하게 타고났는지. 자, 그럼 남자 들어가서 쉬어야겠어요. 예, 그러세요. 그것도 이사라고. 그럼 일찍 주무세요. 네, 편히도 쉬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예. 한편 뒤에서는 카리다스라는 무서운 짐승이 쫓아왔지만 허수아비의 지혜로 무사히 노란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무꾼이 만든 뗏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다 그만 강물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뭐냐? 문간방 할머니는 여태 주무시나? 아, 노인네 혼자 이사를 했으니 뭐 피곤하기도 하겠지. 아유, 깨워가지고 아침이라도 좀 같이 드시자고 그럴걸. 아, 바쁜 일도 없는 노인네 이 밥이 아무 때 먹으면 어때? 푹 쉬는 게 그 제일이지. 아, 챙기셨어요, 어머니? 챙겼어. 가시죠. 먼저 나갈 테니까 그럼. 예, 설거지 끝내고 바로 나갈게요. 어머, 이제 일어나셨어요? 아유, 어찌나 고단한지 정신없이 골아 떨어졌네. 피곤도 하셨을 거예요. 짐이 적네 많네 해도 어쨌든 이사를 하셨는데 시장하시죠? 아니요. 어서 세수하시고 진지 드세요. 아웃국도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원래부터 아침을 안 먹어요. 아침을요? 우리 시아버님한테 배운 건강법이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우선 이렇게 물 한 잔만 마시고. 물맛 참 좋다. 이거 지하수인가요? 그럼요. 여기까지 수도가 들어오나요 어디? 이렇게 되면 약수가 따로 없지. 네. 정말 아침 안 드시는 거예요? 아이 정말인지 아닌지 두고 보면 알게 돼요. 아니 그래가지고 허기져서 어떻게 점심 때까지 기다려요? 버릇되면 그렇게 속이 편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스님 한 분은 하루 한 끼만 잡수고도 그 험한 산들을 폴폴 날아다니는데요. 아이고 전 죽인데도 그 짓 못해요. 그냥 한 끼만 굶어도 허리가 꼬부라지는데. 농산일이 오죽 힘들어요. 나처럼 할 일 없는 노인네들 얘기지.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밥 기운으로 버틴다는 말도 있는데. 날씨 참 좋다. 여기만 해도 정말 시골 인심이네. 집 비워놓고 일 나가도 되고. 동네에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금방 표가 나니까요. 그럼 점심 때는? 제가 들어와서 챙겨 나가기도 하고 어떤 땐 들어와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정신 없겠네. 집안 살림살랴, 농산일 거둘랴.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안녕히들 주무셨어요? 아유, 막걸리 드릴까? 예, 2개만 주세요. 그리고 제 집에 새로 이사 오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우리 동네 아주 인심이 참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전 가볼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뭘 드릴까요? 반찬거리를 좀 사러 왔는데 예. 두부 한 모 하고 콩나물 좀 하고 예. 파도 한 단 주시고요. 예. 참 생선 같은 건 없나요? 아, 왜 좀 있으면 저 생선 추르게 올 겁니다. 그래요? 예. 네. 그 새우서부터 오징어, 동태 없는 게 없습니다. 그저 또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유, 이 도련님 보시게. 어느 집 도련님인지 엄마 속개나 새키겠구먼. 너 어디 사니? 저기. 저기라니? 저기에요. 그래야지. 이름은? 최창기요. 옳지. 똑똑하구나. 나이는 몇 살? 7살이요. 7살인데 아직도 측장난을 하고 있어? 내년이면 학교 들어갈 나이인데. 너 아침에 세수도 안 했구나. 그렇지? 장기 엄마 못 쓰겠구나. 세수도 안 시켜주고. 엄마 없어요. 엄마가 없어? 어딜 갔는데? 몰라요. 그럼 아빠는? 아빠는 돈 벌러 갔어요. 아니, 그럼 너 혼자 산단 말이야? 아니요. 할머니하고 살아요. 그래. 그런데 할머니가 왜 장교 세수도 안 시켜줬을까? 할머니 일 나갔어요. 이리 와. 우선 세수부터 하자. 어서 와. 예, 영란이네 집 맞아요. 저는 이 집 문간방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요. 예, 다들 일 나갔어요. 예, 이장님 댁으로 전화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오시는 대로 그렇게 전해드리죠. 예, 수고하세요. 장규 배고프지 않니?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맛있게 점심 해줄 테니까. 아유, 혼자서 집 보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아이, 수고는 무슨 수고. 들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창규 네가 여기로 웬일이냐?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옳지. 아니 안녕이나 마나. 아이고 대강 알만하구나. 네 몰골이 오죽했으면. 아이고 햇빛이 얼마나 좋은지 순식간에 다 말랐구나. 자, 방에 들어가서 옷 입고 나와. 쉽게 나와요. 소용없어요. 하루 종일 먼지 구덩이에서만 노는 거려 뭐. 할머니하고만 산다지요. 저희 엄마 가난이 지겨워서 집 나가버렸고 저희 아빠도 마누라 찾는다고 나가더니 소식도 없고 할머니 혼자 여기저기 품 팔아가지고 키우는데 딱해서 못 보겠어요 정말. 아니 누가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를. 아유 이러시지 마세요 제발. 이러시면 제가 부담돼가지고 어디 마음 놓고 나다니기나 하겠어요. 아이, 내가 좋아서 하는 짓인데 부담은 무슨 부담이야.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것보다 건강에도 좋고 서로 좋은 거지 뭐. 촌살림이 다 그런 건데 못 보신 척 하셔야지요. 옷 입었어요. 아이고 인물이 훤하구나. 진짜 그럴 일이지. 다 늦게 된시어머니 만나가지고 고생께나 하게 생겼어요. 노인네가 보통 깔끔해야 말이죠. 어쩐지 집안이 하늘색도 했다니. 부엌 구석구석까지 손 안 간 데가 없어. 아마 우리가 좋다고만 하면 안방까지도 들어와서 확 뒤집어 놓을걸? 글쎄 이상하다 했지. 난 또 당신 인생관이 싹 바뀐 줄 알았지 뭐야? 뭐라고요? 사실 그 말이야 바른 대로 해서 그 우리 집만큼 깔끔하게 해놓고 사는 집 드물지 뭐. 그 애미가 보통 그 부지런한 여자냐? 아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엄마 얼굴 빨개지는 것 좀 봐. 할아버지가 사실대로 말씀하시는데 얼굴이 왜 빨개지냐? 저희 그나저나 다들 부지런 떨면서 신경 좀 쓰고 지내야겠어. 까딱 잘못하다간 칠칠 맞은 집안이라고 흉제 필 테니까. 그러니 그게 보통 시집살이냐고요. 아니 농사 짓는 집하고 아파트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고서 기르면 되는 게야.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뭐 그래. 탈에서 안에 살면서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저 고맙다는 표시로 가끔 그 부성기나 뜯어다 드리고 반찬이라도 해서 그 너나 먹고 그러면 서로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네, 옳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해. 전에 살던 윤희네가 털털해가지고 마음은 편했는데. 그리고 말이야 또 한 가지. 그 나이 먹을수록 뭔가 할 일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너희들이 날 그 아무 일도 못하게 해서 내가 그 노인정이나 기웃거리고 그 다녀서 봐. 벌써 꼬부라져가지고 저 안방 차지하고서 누워 있을 걸. 할아버지, 응? 제 숙대조 좀 해주세요 그럼. 뭐해? 말을. 이 녀석아. 이제 저녁도 잡수시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녁 어떻게 했어요? 같이 좀 합시다. 아니에요. 지금 저녁 밥상 차려놓고 잠깐 다니러 온 길이에요. 어서 드세요. 예. 이봐요. 이러다 안에 쫓겨나겠어요. 계신가요? 그러다 빨리 나가보라고요. 어서요. 누구세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장규 할머니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유 오늘 아직 그냥 우리 장규를 어떻게나 고마운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좀 들어오세요. 이거 배추인데 고마운 성의를 조금. 아유 그러시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지잖아요. 치워라. 아무래도 집안에서의 살림이나 하던 그런 여자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남편도 없고 그 아들도 없다면 그 살림할 일도 없었을 텐데 뭐 집에서 그냥 누웠겠냐? 무슨 벌이라도 하고서 살았겠지. 저 아버지 보시기엔 무슨 일을 하던 여자 같아요?
그 글쎄다 그 뭐 풍채로 봐선 무슨 사업을 하던 여자 같기도 하고 말이야. 가만히 있자. 그렇다면 사업을 하다가 이 부도가 나서 왜 하필이면 그런 쪽으로 갖다 붙이냐?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골치 아픈 일이면 또 뭐 있어. 우리가 집세나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내면 그뿐이지. 뭐 그렇긴 하지만요. 특별한 기술도 없고 남의 집에 가서 품 팔아먹고 산다는 게 해 뜨기 전에 나갔다가 해가 진 다음에나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럼요. 남의 집에 가서 일해준다는 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다고 집안에서 애만 끌어안고 있자니 누가 밥 먹여줄 것도 아니고. 아휴, 아들이나 며느리나 참 무심한 사람들이네요. 그것들 사람으로 생각 안 한 지 오래입니다. 자식 건나지 속은 못 난다고 그러더니만 어쩌면 그렇게 옛말이 꼭 맞는지요. 그래 주위에 애를 맡아줄 만한 마땅한 친척도 없나요? 일가 친척들이야 주렁주렁 있지만 다들 우리하고 똑같은 처지들이니 어디 입이나 떨어집니까? 그리고 누가 맡아준다고 해도 그렇죠. 그 어린 것이 눈칫밥 보다가 먹어가면서 기가 죽어 지냈을 거면 차라리 같이 얼싸안고 굶어 죽는 게 낫죠. 아이 죽기는 왜 죽어요.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야지. 날 보고 기운을 내요. 아니 나처럼 자식 없는 사람도 이렇게 멀쩡하게 혼자 잘 살고 있잖아요. 깜짝 놀랐지? 안녕하세요. 옳지. 우리 장규 이제 인사도 잘하는구나. 세수했어요. 그랬어. 어디 보자. 어이구, 얼굴이 분가루 칠해놓은 것처럼 그냥 뽀얗구나. 어디, 손도 좀 보자. 어이구, 손도 깨끗하고. 흑장난 안 했어요. 그래, 아이고 착하다. 이리 와,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장규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엄마가요, 그래야지. 엄마가요. 옳지. 어제 장균의 할머니 얘기 들었더니 엄마 말이야. 내년에 장교 학교 들어가면 좋은 책이랑 좋은 옷이랑 운동화랑 사주려고. 축구공. 그래, 축구공이랑 사주려고 돈 벌러 갔단다. 그러니까 장교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목욕이랑 세수랑 잘하고 아주 착하게 잘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돈 무지무지하게 벌어가지고 올 거야. 알았어? 아빠가 엄마 찾으러 갔어요. 그래. 아빠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야, 임마! 거기서!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까? 이젠 좀 괜찮아요. 오늘 하룻밤만 주무시라면 괜찮을 겁니다.
저 입원은 얼마나 해야 돼요? 한 2, 3일 계시다가 별다른 이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퇴원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푹 쉬세요. 예. 네. 수고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배를 눌러주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나. 안 그래도 바쁜데. 아유, 지금 그런 체면 생각하게 됐어요. 이만하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그건 그렇고 누구한텐가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아니, 누구든지요. 아, 내일 모레면 퇴원할 텐데 뭐하러 그 복잡을 떨어. 그것보다도 예, 기왕에 수고하는 김에 말씀하세요. 내 방 옷장 맨 아래 칸 겨울 내복 있는데 들춰보면 통장하고 도장이 있어요. 아, 입원비 때문에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거 말고 지금 달리 할 일도 없지 않아. 하긴 또 그러네요. 저 입원비 얼마인가 물어봐서 넉넉하게 좀 찾아다 주고, 그리고 장기와 아이스크림도 한 개 사주고, 제일 큰 놈으로. 어떻게 됐어? 2, 3일 있다 퇴원하면 된대요. 다행이구나. 예. 아유, 다행이나마나 새로 이사 오자마자 이게 무슨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아, 그 치고 달아나는 놈이 그 나쁜 놈이지 그 노인네 잘못 아니잖아. 어? 안 남의 방에는 왜 들어가? 심부름 왔어요. 여보, 나 좀 봐요. 왜? 아, 저 여기 수첩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누구한텐가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당연히 연락을 해줘야지. 노인네가 입원을 했는데. 그 노인네가 그 연락해달라고 그러든? 말은 많이 다친 거 아니니까 연락할 필요 없다고 그랬지만은요. 아, 누군가 와서 간호도 하고 그래야지. 당신이 거기 매달려 있을 거야. 지금 연락하라고. 아, 그래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걸 뭘. 원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본인한테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요. 아, 이럴 때 연락을 안 해줬다가 공연이 나중에 원망 드는다고요. 전화번호 이리 줘봐. 여기요. 이거 맨 위에 있는 번호에다 걸면 되겠지? 그 양반 이름은 서정래예요. 여보세요? 권오순 시댁이죠? 아, 그러세요? 저 다름이 아니고요. 서정래 씨라고 아시죠? 예. 수고했어요. 예. 저 20만 원 찾았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래요. 안 그래도 바쁜 사람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쩌지? 아유,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이제 한 식구나 다름없는데. 내가 요 다음에 한턱 톡톡이 내지. 어서 가봐. 여긴 간호원이 이것저것 다 해주니까 걱정도 말고. 서울병원하고는 딴판이야. 아직도 옛날 그 시골 윤심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 어서 가봐요. 응? 우리한테 왜 거짓말 하셨어요? 아, 그게 무슨...
자제분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아드님 한 분이 멀쩡하게 있던데 그래요. 수첩 보고 권오순이라는 분한테 연락했었어요. 옛날 학교에 계실 때 제일 친하게 지내던 분이라면서요. 아유, 왜 그런 짓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 사정이나 많아.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이쪽으로 온 건데. 수첩을 안 봤다면 모를까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서 선생님. 아이고, 권 선생. 아니, 그래 어쩌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쩌다가. 수고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래된 집이군요. 예, 5대째 살고 있으니까요. 집만 봐도 그냥 마음이 차분해지네요. 영란이 엄마 이제 밭에 나가 봐야지. 예. 아유, 이사 오자마자 정말 미안해. 안 그래도 바쁜 집에 와서 이 난리를 피우고. 아유, 참.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두 분 말씀 나누고 계세요. 아유, 그래.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아유, 별 말씀을요. 자, 그럼. 아주 서글서글하니 참 좋은 여자네요. 응?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며칠밖에 안 지내봤지만 바로 이 집이 천국이더라고요. 시아버지하고도 무슨 친구처럼 오순도순. 옆에서 보기에도 어떻게 정답게도 살고 있는지. 우리 시집살이 할 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또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걸로 알았고요. 세상이 편해졌으면은 인간관계도 좋아져야 하는데. 아휴, 자꾸만 옛날 생각만 나네.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는 길이냐? 예. 그 노인네뼈는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인데 이렇게 일찍 퇴원해서 좋을까 모르지. 살짝 금방 간 건데요, 뭐. 아, 괜찮으니까 의사가 퇴원시켰겠죠 뭐. 그 서울에 아들놈인가 하는 놈한테서는 아직도 연락이 없고. 병원으로 전화만 왔었어요. 집으로 한번 올 거예요. 죽일 놈. 아이고, 아, 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욕을 하세요? 아직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 그 당장 숨이 넘어가는 일이 있어도 그렇지 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도 안 나타나는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어? 서울서 여기가 천리길이라도 된다면 또 몰라. 아,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그냥 모른 체하고 두고 보자고요. 남이니까 보는 수밖에 없지만 말이야,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인간들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말이야. 서울 차인데?
부인 행차는 아닌지 모르겠네요.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이 동네 영란이네 집이 어디 있습니까? 영란이네 집은 왜? 예. 저기 보이는 저 기와집입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얘기하던 서울 아들네 아니에요? 참, 호랑이도 지 말아먹는다더니 저 사람도 양반되게 틀렸네요. 개가 핥아놓은 죽사발처럼 허여멀쑥한 게 영 인정머리 없게 생겼다. 며느리는 그 새침한 게 찬바람이 돌게 생겼고. 아니 제가 보기엔 미남미녀로 아주 잘생겼는데 그래요? 아버지는 참 눈도 밝으세요. 어느새 그렇게 자세히 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예 불효자식으로 소문내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어린애도 아니고 왜 이러세요? 저희들이 어머니께 서운하게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난 너희들한테 서운한 거 조금도 없다. 그럼 왜 이렇게 아무 말씀도 없이 이사를 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저 없는 사이에 말이에요. 여기저기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아세요? 길람 엄마, 그건 이야기가 틀리는구먼 그래. 제 얘기가 뭐가 틀려요? 아 그렇게 걱정이 돼서 찾아 헤맸다는 사람이 입원했다는 소식 듣고 인제 나타난 건 무슨 경우야?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도저히 틈을 낼 수가 없었다고요. 아, 그리고 2, 3일이면 퇴원하신다고 그래서 안심도 됐고요. 처녀가 열배도 할 말은 있는 법이니까.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회사 애들 무슨 핑계를 대고 빠져나옵니까? 내가 이러저러하게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광고라도 하란 말씀이에요? 서울서 여기까지 시내 버스도 댕기는 구역이야. 응?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보통 밤 12시에 끝나요. 밤 12시에 여기까지 왔다 가면 그 이튿날 출근은 어떻게 하고요? 변명할 거 없어요.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우리 할들이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님 소지품만 간단하게 챙기세요. 이삿짐은 나중에 실어 가기로 하고요. 난 안 간다. 안 가시다니요. 난 여기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나 혼자 여기서 살겠단 말이다.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왜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이런 총구석에 나와 계시긴다는 거예요? 서울은 공기가 나빠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단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고 그냥들 돌아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주위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들 하겠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말어. 어머니. 글쎄 싫다는데 그러네. 좋아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화가 좀 풀어지신 다음에 다시 들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몸조리도 잘하시고요.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들 가버리는구먼. 쟤들 탓할 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죠. 평생을 남의 자식을 맡아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막상 내 자식 가르칠 줄은 몰랐으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응? 가만히 있어. 왜 그러세요? 왜요? 무슨 일입니까? 여기 초면에 실례지만 지금 그 댕겨온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요. 그러세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원래가 나무 일에 아는 체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노인네 혼자 저렇게 외롭게 지내는 게 보기 딱해서 말이오. 아, 그건 염려 마세요. 좀 이따 다시 모시러 올 거예요. 지금은 어머님이 화가 나 있지만 언젠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잘 좀 부탁드려요. 앞으로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인지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저런 포르장머리 없는 것들 같으니 늙은이가 얘기하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새파랗게 젊은 계집이 손을 흔드는 건 또 뭐야? 날씨가 더워지면은 냉장고도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간을 짭짤하게 한 것들이라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요, 뭐. 그나저나 내일부터는 어떻게 실 작정이에요? 한 손으로 밥을 못해 잡술 거 아니에요? 아이, 당분간 하숙비 내고 이 집 신세 좀 져야지 할 수 있어요. 밥은 그 밥통 안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예. 아유, 세상 참 살기 편리해졌어요. 아이 옛날에 우리네들 살림할 적에는 그냥 새끼 꼬박 장작불 떼서 할 때 생각하면 배고프세요. 그때 불편한 거 어떻게 겪었나 싶어요. 기계가 편리해진 대신 사람이 불편해졌죠. 사람이 좀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좀 넉넉한 게 좋은 법인데. 어머나, 아유 벌써 점심을 드세요? 아유, 어서 와요. 좀 같이 드십시다. 응? 아유 아니에요. 저도 점심 차려야지요. 어머나, 국이 없네요. 응? 아유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야, 괜찮아, 영란이 엄마. 그냥 뜨는 신용만 하고 말 건데. 아유 뭘. 그래도요. 금방 태울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글쎄, 저렇다니까요. 그것도 다 서 선생님 복입니다. 그렇다면 슬픈 일이죠. 아유 참, 아까 아드님하고 며느님 왔다 가셨죠? 왔다 갔지. 근데 이 영란이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다 아는 수가 있죠. 아유, 아드님이 참 미남이던데요. 며느님도 미인이고요. 미남은 무슨? 아드님이 뭐 하는 분이세요? 회사 댕겨. 가죽 잠바 같은 거 수출하는 회사. 네. 아드님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 화가 풀어지면 와서 모셔간다 그러던데 모자간에 무슨 일 있었어요? 아이, 있기는 무슨. 뭘 그렇게 우물쭈물해요. 이제 눈치코치 다 아는 처지인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외아들이라 너무너무 조동으로 키워서 그저 매사에 저밖에 모르는 그런 아들 말이에요. 이건 나이 40이 됐는데도 완전히 그저 애기예요, 애기. 아유, 그런 얘긴 뭐하러 해요. 기왕에 다 아는 처지인데 숨길 게 뭐 있어요. 여보세요? 예, 맞는데요. 서울서 오신... 아이고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권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나? 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며느님인 모양이죠? 아이고, 이내 정신 좀 봐. 내가 아침에 전화해준다고 해놓고선 깜빡 잊었구먼 그래. 여보세요? 애미냐? 아니 내가 전화해준다고 우선 깜빡 잊었구나. 응? 서 선생님. 아 괜찮어. 괜찮으니까 퇴원했지. 그래, 집에는 별일 없지? 나 지금 점심 먹으려던 참이야. 점심 먹고 나면은 곧 출발할게. 그래. 자세한 얘기는 내일 가서 집에 가서 하기로 하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응? 아니, 왜? 뭐가 탔어요? 아유,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번에 80이 넘었죠? 그럼 1908년생이니까 베토벤은 역시 캐라냐. 같은 아리안족이라 뭔가 통하는 모양이죠. 뭐 그런 점도 있겠지. 베를린 필하모니 그만뒀다면서요? 나이가 있으니까 저런 물건은 한 1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말이야. 엄마. 왜 또? 편하다. 아휴, 저 영감 또 나왔네. 요즘 봐, 영감이 뭐야? 이름 잘 알아도. 헤르베르트 폰 캬라얀. 따라서 해봐. 그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단 말이야. 그것도 왜 이렇게 많은데? 엄마, 나 뭐 좀 먹고 싶다. 그래, 뭐 줄까? 아이스크림? 그딴 거 말고. 그럼 과일? 토마토하고 참외니? 참외. 너 참외 먹고 공부하고 일찍 자야 돼? 이번 주엔 누구야? 누구세요? 나야, 홍수동 할머니. 예? 어서 오세요. 아, 길라미 아빠는 일찍 들어와 있었구먼. 웬일이세요? 뻔하지 뭐. 자, 앉으세요. 아이고, 길라미 도련님, 그동안 별거 없으셨어요? 맨날 그렇죠 뭐. 이리 와. 넌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참외 준다고 그랬잖아.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깎아 먹어. 싫어. 얘는? 싫단 말이야. 알았어. 이리 와. 앉으세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아, 커피 말고 나 냉수나 한 잔 먹었으면 좋겠는데. 여보, 뭐 냉수 한 잔 가져와. 얼음 넣어가지고. 알았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어머니가 언제는 자기 생각 입 밖에 내서 말씀하시던 분이시던가? 길라미 엄마도 이리 좀 오지 그래. 네, 다 됐어요. 아니, 얼음은? 내 정신 좀 봐. 아, 됐어. 저 어머니가 뭐라 그러세요? 뭐라 그러셨을 것 같은가? 뻔하죠 뭐. 그 양반 고집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잘 알고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겠는데? 당신은 가만히 있어. 말씀해 보세요. 뭐 옛날부터 잘 아는 처지니까 이런저런 인사치레 다 빼고 내 단도직입적으로 다 물어보겠는데 솔직하게들 한번 얘기해봐. 어머니가 길라미 아빠 엄마한테 무슨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혼자 나가서 사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는지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글쎄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돈이 부족하신 것도 아니고 의식주 뭐 하나 부족하신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합니까? 뭐합니까? 왜 그렇게 저희들한테 불만이 많으신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어머님이 노만기가 좀 드시. 뭐야? 당신도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 이거 봐. 어머니가 일찍이 청산과부 돼가지고 길라미 아빠 하나만 보고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고생하신 거 알고 있지? 그럼요. 그것도 모른다면 어디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어머니 생신날은 깜빡 까먹고 마누라 생일은 온 동네가 떠들썩하도록 잔치를 해도 되는 거야? 그거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바캉스철이면은 어머니들은 집보라고 해놓고 애들 데리고 팔도강산 유람하고 와도 되는 거야?
그거야 어머님이 바다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처갓집 애들 100일까지 꼬박꼬박 챙기면서 하나밖에 없는 외삼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봉투만 불쑥 내밀고 와도 되는 거야? 아, 그때는요, 저 출장 때문에 진짜예요. 무슨 핑계가 그렇게 많어? 아, 핑계가 아니고요. 길남이 아빠가 어디서 나왔나? 누구 덕에 대학까지 나왔어? 누구 덕에 결혼하고? 이 아파트는 누가 사준 거야?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아, 내가 왜 하늘 같은 어머니 은혜를 모르겠어요. 그래 하늘 같은 어머니를 지옥 같은 세상에다 처박아 두었구먼. 지옥이라니요? 그건 너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옥이 따로 있는 줄 알아? 어머니, 나 친구들 만나서 좀 늦어지니까 저 길남이 뭐 소세지나 볶아서 저녁 차려주세요. 그게 바로 지옥인 거야. 말도 안 돼요. 한 식구끼리 그 정도 협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당신 생신날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저녁이나 좀 잡수자고 하니까 뭐 10만 원 내주면서 나가서 갈비나 사서 대접하세요. 그런 협조도 있어? 길남이 공부 때문에 그랬죠. 걔가 시끄러운 건 질색이잖아요. 그리고 1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애 교육을 그렇게 잘 시켰구먼 그래. 응? 할머니 친구가 왔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뭐 맨날 그렇죠? 그거는요.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답답해.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귀엽게만 커가지고 잘 몰라서요. 알긴 아는구먼 그래. 다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들이 길남이 졌다고 키웠다가는 똑같은 꼴 당해. 멀지도 않았어요. 그런 말씀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뭐야? 지들 자식이니까 지들이 알아서 잘 키울 거예요. 염려 마세요. 아이고, 네 이럴 줄 알았지. 손에까지 쥐어주는데도 모르는 애야 당할 재간이 있나? 아이고 내년이 미친년이야. 내 이럴 줄 뻔히 하면서 여기까지 못 들어왔는지 내가 노망을 한 거라고.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고집 얼마나 세신지. 아이고 그만둬 여기서. 그만들 두라고. 아이고 불쌍한 우리 서선생. 안녕히 가세요. 아, 그거 왜 공연이 말이 됐구나 해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당해야 돼요? 웃기는 노예냐 정말. 엄마, 나 다 먹었어. 물 좀 줘. 그래 알았다. 나도 모르겠다. 마음대로 하라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게 학교에서는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교장도 내 앞에서는 껍벅 죽을 정도로 무서운 내가 자식한테는 그냥 애아들한테는 되게 그렇잖아요. 거기다 청상이셨으니 오죽했겠어요. 아니야. 내 인격에 뭔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게야. 아니면 귀신이시었던지. 그러니까 사람이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에요. 저도요. 겉으로는 대범한 척 무심한 척 하지만 우리 영국이가 어쩌다 잔기침만 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이번에 개돈 타면 용돈 보약 한 재 쥐어 먹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애미라는 게 다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모성이라는 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슬픈 본능이야. 그런 본능이 없으면 어떻게 자식을 낳고 어떻게 기르겠어요? 아이고 지킴고, 아이고 지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아유. 아니 창규 할머니 웬일이세요? 왜 그래요? 아유. 아니 왜 그래요? 예? 얘 창규야.
무슨 일이냐? 어? 아빠가 죽었대요. 뭐? 아이고 불쌍한 자식, 지지리도 못난 자식. 바람나 도망간 예쁜애 찾으러 나간다고 객지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로 되지다니. 아유 부려먹심한 놈의 자식. 무슨 놈의 발자가 그래도 이복하단 말이냐. 아니, 창규야, 그게 정말이냐? 네, 취소신경에 와서요 얘기해줬어요. 어디서 교통사고 났는데? 아유. 부산? 그래서 차비 끌어왔어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할머니는 할머니! 장기 할머니 안에 계세요? 어쩌녁에 오셨다고요? 그래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장례 무슨 장례요? 화장해가지고 바다에다 뿌려버렸죠. 이제 기운을 좀 차리셔야죠. 아침 드셨어요? 생각 없어요. 아침 나만 먹었어요. 이리 오세요. 저희 집에 가서 국이라도 좀 드세요. 아무 생각 없다니까. 아유, 오세요. 다 잊어버리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갑시다. 이렇게 혼자 있으면 못 써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엄마! 안녕들 하셨어요? 아니 초년이 소식 들었어요. 그래서 뒤늦게 상복 입고 홍살문에도 세워달라 이거냐?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쨌든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어째? 내 인연을 그냥? 아유, 너 동화씨, 인연! 인연아, 너 보상금 나올 테니까 그거 생각나서 온 거지? 내가 네 속 모를 줄 아냐? 이 나까지 터녀 같은 그렇게 화만 내지 마시고 제 말씀도 좀 들어보세요.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가 내가 법이다. 아유. 내가 법이야. 아유, 내가 법이야. 아니 왜 이래요? 아유, 빨리 해요.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얼굴이 따로 있다 이잖아. 이거 놓으세요. 아유, 이러시면 안 돼요. 세워요. 천연 좀. 고정하세요. 고정하세요. 너희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어디? 서 있지 못해? 어? 어서 서! 천연 좀 잡아요 저거. 아이고 천연, 저 어딜 도망간 거야? 아 서 거기.
많이 드셨어요?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아휴, 가슴이야. 주추상 나는 줄 알았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생긴 거 보니까 그 여자 그렇게 쫓겨갔다고 해서 포기할 여자가 아닌 것 같던데. 더 시끄럽게 굴기 전에 그 장규 할머니 앞으로 그 땅맞이라도 사둬야 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이 소송이라도 걸고 들어오면 이쪽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휴, 설마 저도 사람인데. 아이고, 사람이라면 지 자식 떼어놓고 도망을 쳐? 거기다 더 뻔뻔스럽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나타나? 사람 가죽을 뒤집어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닌겨요. 아이고, 이거 순천이라 밭내는 거 어떻게 됐나 알아봐야겠다. 아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 팔은 좀 어떠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또 온 거냐? 안 그래도 바쁜 사람들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 안으로 들어가시죠.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봐. 아, 남들 앞에서 할 얘기가 따로 있죠. 나한테 남들이 아니고 다 한 집안 식구들 같은 분들이야.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든지 마음대로 해. 어머니 오늘은 꼭 좀 같이 가주셔야겠어요. 왜? 어머니, 여러분들 앞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무리 자식이 믿기로서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자식 앞길을 막아서 어머니한테 속 시원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어요? 내가 왜 네 앞길을 막어? 나 너 잘되라고 일부러 걸지러거리는 거 치워준 건데.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 걸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친어머니가 돼가지고. 아니 이 애들 좀 봐. 자다 봉창 뜯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뭐가 답답해서 너희 사장한테 전화를 걸어. 아무튼 여러 말씀 하실 거 없어요. 자, 가세요. 아이고 나 글쎄. 고집 그만 부리시고요. 제발 사람들 앞에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가자. 자, 글쎄 가세요. 난 이 후리 아들 놈 같은 자고. 야 이놈아! 그러지 말고 합의하세요. 아무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소할 일도 아니던데 뭘 그래요. 여보, 말 조심해. 이빨이 2개나 나갔는데 고소하는 그런 머저리가 어딨어? 제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사적인 감정 개입시키지 말고요. 그렇지 않았다가는요 우리도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요. 여보 가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알았어요? 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에이. 아니 조금만 참으면 될 걸 가지고 어쩌자고. 하긴 나 같아서도 그냥 안 뒀을 거예요. 에이, 참으라는 게 무리지. 아니 그러나 저러나 이거 합의서가 같이 안 들어가면 구속인데 이걸 어떻게 하죠? 내 인감이다. 아파트 네 앞으로 등기 이전해. 그럼 됐지.
자, 언덕배기 5마지기가 이제부터는 정식으로 창균의 땅입니다. 자. 자, 끝났으면 한 잔씩들 하세요. 이거 좀 식사까지. 아유, 이렇게 즉 즐거운 날 한 잔씩 하셔야죠. 아, 저 아버님부터 한 잔 하세요. 그래. 자. 아휴, 죽은 자식 키우더라더니 진작에 요만한 땅만 있었어. 아유 아주머니, 또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장교가 있잖아요, 장교가. 자, 그 우리 선생님도 그 오늘 같은 날은 그 한 잔 드셔야죠. 아이고 어떡 좋아. 어머나, 부끄럽사와요. 길라미님? 왜 그래? 대답도 안 하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래? 말해봐. 도시락도 안 먹었잖아. 오늘 도시락에다 포크 넣었어 안 넣었어? 포크? 왜 안 넣을 리가 있니? 내 정신 좀 봐. 깜빡했구나. 얘 그렇다고 점심을 굶으면 어떡해? 포크가 있어야 먹을 거 아니야, 포크가! 이 드라마가 어느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희들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과거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우리들 집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문제를 너무 우리들 피부에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위해서 이 밤에 모였습니다. 김자 교수께서는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보니까는 첫째로 제가 느낀 거는요, 어른 노릇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저희들이 그 40대, 50대, 60대 대개 그때 된 사람들이 어려운 그 과거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얼떨결에 어른이 되면서 어른 밑에서 아랫사람 노릇을 하면서 어른 노릇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른 노릇을 좀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거를 느꼈고요. 그리고 하나는 자녀관이나 또 자녀 그 교육관이나 이런 것이 몹시 잘못돼 가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드라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흔히 고부간에 갈등이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 드라마를 보니까 그 며느리도 조금 너무 지나쳤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그 시어머니한테도 조금 좀 고쳐야 될 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의 태도를 보면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 아이들을 기르는 태도도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을 때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구로국민학교 어머님들이 여러 분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시부모님 안 모시고 사세요? 네, 안 모시는데요. 그러면 이 다음에 애들이 엄마도 시부모님을 안 모셨으니까 나도 하고 나올 염려는 없겠죠?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시고 싶어도 못 모시는 겁니다. 네, 저 차남이나 삼남 되시고 이러기 때문에. 네. 자주 찾아가 뵈세요? 자주는 찾아가 뵙지 못하는데 명절날이던가 생신 때 이러는 빠뜨리지 않아요. 네. 집안에서 말이죠. 남편의 역할하고 아내의 역할하고 가정을 유지해 가는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이 드라마를 보고 남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남편이 잘 함으로써 또 여자가 시집 와서 그 남편한테 잘 공경을 하고 또 자식을 낳으면 또 그 자식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렇게 잘하는가 보다. 남편이 자기 부모한테 지극히 잘하면은 또 여자도 시집 와서 자기 저 시어머니한테 잘할 수 있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분은 그
남편이 잘해야 며느리도 잘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데 동감이십니까? 네. 그럼 본인은 그 남편에게 아무런 영향력 행사를 안 하시고 남편 영향력만 받고 사세요? 네, 물론 아빠가 어른들한테 잘 하시는 편이고요. 아빠가 잘 하시니까 저도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들, 딸 다 계시죠?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 하나만요. 예. 드라마 속에도 아들 하나 아닙니까? 그 아들을 아주 과보하신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렇죠. 과보하고 계시죠. 예. 이 드라마 속에 그 길남이 아버지 또 과보 받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혹시 드라마를 보시고 아들을 키우는 내 태도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뭐 옛날하고 지금 세대는 다르니까요. 뭐 애가 나빠도 부모 노릇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앞에 분 지금 말씀은 애가 나빠도 부모 역할은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고 또 그 마음 때문에 때로는 자식한테 소외되고 이런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게 본인께서는 어떠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저는 좀 엄하게 기르는 형이거든요. 아빠가 특히 엄하고 저는 조금 자유적인데 그거 뭐야 저기 부모님은 좀 엄하게 애들 그냥 저기 하게 길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옆에 분요. 한 분은 지금 엄하게 키우신다 그러고 한 분은 좀 과보하신다 그러는데 말이죠. 엄하게 키워도 이 다음에 그럼 애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때리고 이랬지 하고 소외당할 염려는 없을까요? 예. 너무 심하게 키울 경우. 그러니까요. 제가 자라온 것을 가면 보면은요. 부모님들이 너무 억압으로 키우면은 그 부모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은요. 너무 또 저 애들을 과잉보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을 적절히 어느 정도선 중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그 중간 역할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님 모시고 계세요? 시어머님이 안 계세요. 아, 안 계시고요. 그러면 친정어머님은요? 친정어머님 계세요. 올케가 있으세요? 예. 그 올케 보고 때로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좀 잘해드리라고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까? 글쎄요. 잔소리 같아서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면 친정어머님이 때로 올케에 대한 불평을 따님에게 하시는 일은 없나요? 덜어 있죠.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거든요. 생신날에. 1년에 한 번요. 드라마 보시면서 말이죠. 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사람은 어차피 한 번 죽는데 이 다음에 만일 남편이 먼저 가면은 나는 누구하고 살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자식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어떤 자식이? 아들 자식이요? 딸 자식이요? 지금은 뭐 딸이다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때 형편에 따라서 생각하겠어요. 지금은 생각 않겠어요. 이왕 뭐 질문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여쭤보죠. 그 두 아이들이 다 싫어.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그때는 나 자신 혼자 스스로 생각하겠어요. 아이, 생각만 해도 스스로고 처량하기 네. 짝이 없는 얘기네요. 네. 자, 지금 저 경우처럼요. 저 경우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만일에 애들을 딸 하나 아들 하나 잘 키워놨는데 그 소위 본인들 얘기로는 형편상 부모를 못 모시게 됐다 이겁니다. 그거를 미리 막는 방법, 그렇게 애들이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본인 자신의 그런 것도 딸려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자신이 부모님들한테 잘 해드리고 그걸 잘 이해를 하고 해주시면 애들도 번복이로 그렇게 따를 것 같아요. 집에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실례지만. 글쎄 지금 글쎄 저로서는 글쎄 자주는 못 가뵙거든요. 1년에 네다섯 번. 네. 네. 알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안 드십니까? 한번 귀자대기를 올려붙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며느님. 며느리 길남이 엄마. 네. 왜요? 참 미워요. 저도 며느리 편이지만요. 그래도 어른들한테 할 도리는 끝까지 해야 되고 또
암만 자식이 귀하지만 어른들이 들어오시면 인사라도 제대로 시키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그 도시락으로 그 밥 세례를 받을 때 그 기분이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착잡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입장으로서는 글쎄 그 길남이 엄마가 제일 미운 것 같아요. 네. 도시락 세례 받은 길남 어머니에 대해서 감정이 많으신 분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 끝에 대개 애들이 그 혹시 엄마 아버지한테 반말 찌거리 안 합니까? 반말찌거리 하죠.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때? 그럼 반말하면 안 된다. 다음부터는 용서 않겠다. 네, 실제로 용서 안 하십니까? 많이 용서하십니까? 그렇게 안 돼. 용서하게 돼요 또. 네, 부모라는 게 그 용서하는데 특기를 가진 사람. 예, 아까 그 드라마에 모성애는 뭐 슬픈 본능이다. 그 말이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모성애는 슬픈 본능이다 하는 말에 찬동하십니까? 찬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간의 그 천륜 같은 거는요, 그거 누가 시켜서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는 당연히 아파해야 하고요. 또 자식이 무엇이 필요할 때 자식은 모르지만 부모는 그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이래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항상 자식 편인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한테 올케가 아주 잘하시죠? 네. 그건 올케가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오빠나 동생이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오빠가 잘하시니까요. 언니들도 따라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들 있으시죠? 예,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아들만 잘하면 이 다음에 며느리 문제는 전혀 안 일어나겠네요. 그렇지가 않지요. 며느리도 또 좋은 며느리가 들어야만이 심성이 착하고요. 그런 며느리가 들어야 가정교육을 잘 받고 그런 며느리가 들어야만이 또 가정이 화합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아들만 잘하면 며느리는 다 잘한다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드라마하고도 비교해 볼 적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죠. 며느리가 잘 들어야 아들이 효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요, 역시 그 속으로 태어난 자식이 잘해야지 들어오는 자식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중요하다. 네. 김 교수님 지금 나오신 분들 얘기 다 들으셨죠? 네. 그런데 이 서정래 선생님이 말이죠. 네. 진짜로 그 시골로 내려오신 게 정말 아들 며느리하고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이니까 진짜 노후 정리하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며느리 아들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거기 보면은 며느리가 없는 시간에 짐을 싸가지고 나오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들 며느리는 역시 어린 사람이고 저는 항상 좀 어른이 잘해야 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사로운 얘기도 되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하실 적에 아드님 생신은 안 챙겨드려도 돌아가시는 날까지 며느님 생신은 손수 꼭 차려서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97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님 돌아가시는 걸 그렇게 그냥 뭐 따님보다도 더 서러워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이를 낳았을 때 하루에 6개씩을 며느님의 산관을 직접 아래 사람이 보는데도 그걸 꼭 해주시고, 그리고 생신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챙겨주셨다는 거를 며느리가 그걸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서부터도 제가 어른이 어른 노릇을 참 잘해야 하고 어른 노릇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은 그렇게 그냥 쓱 내려가 버리시고 불러서 당당하게 야단치시고 그랬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그런 면에서 교육자이신 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른이 어른 노릇을 잘해야 된다고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죠. 어른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더라도 입원해 있는데 며칠 있다 내려온 그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긴 했다고 그래도 연락을 하고 어머니가 아프면은 일단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서 너무 먼 거리가 아니니까 아들이 아프면은 우선 마음 있으면 며느리랑도 한 번은 갔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아들 며느리가 평소에도 어머니한테 잘못했지만 늦게 오는 걸로 봐서 너무 지나치게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드라마를 마지막 부분에서 말이죠. 그 조그만 애가 길남이가 저희 엄마한테 도시락을 집어 던지는데 말이죠. 그 장면 보시고 김 교수님 뭐 생각하셨어요? 다시 또 거듭 얘기를 드리지만요. 참 그 자식은 여기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부모 역할을 다 아이는 아무리 나빠도 잘해야 한다 하는데 그 잘해야 한다는 것이 허용적이고 그냥 무조건 또 그 안집에 뭐 개를 타면은 아들한테 용든 약이라도 먹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이런 거가 그거는 아들한테 먹이기 전에 거기 시아버지가 제일 어른이시니까 시아버지를 대접을 해야겠다 그런 말을 들어야 이 다음에 그 아들이 또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할 텐데 그 부모 노릇을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 잘해야 걷다 무슨 슬픈 모성애다 뭐 본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도시락을 집어 던진 것도 그것도 그렇게 허용해서는 안 되죠. 네, 근데 부모의 잘못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던지게끔 한 데는 그런 행동 결과가 나온 거는 어머니에게나 아버지에게나 그 집의 그 교육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 장면 보시고 어떠십니까? 네, 그 엄마들한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되게 아이들이 자녀 수가 적으니까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과잉보호하는데 과잉보호하는 것만이 모성애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아이들에게 그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할까 해서 될 일, 안 될 일, 옳고 그런 것을 바르게 지도를 해주는 것이 참으로 그 엄마가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죠. 아무거나 이렇게 오냐오냐 해서 버릇을 나쁘게 하면은 결코 그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서정래 선생님이 자식들을 띄워놓고 자기 혼자 이사 간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자식을 잘못 기른 데서 온 결과라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는 것도 당당하게 또 끝에는 또 인감까지 주고 그 인감 줄 적에 벌써 제가 느낀 거가 저런 식으로 허용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거에서 참 저는 교육이나 또는 그 자녀 교육이나 부모의 역할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현대사회에 맞는 그 부모 역할.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하나, 둘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소유욕이 점점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은 점점 더 부모로부터 부담을 느끼고 떠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주 역기능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심적인 유도 저항이라고 그러는데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장 선생님, 아파트를 명예 이전하라고 인감을 남겨준 거는 그 주인집 아들한테 한 방 맞았잖아요. 합의를 안 해주니까 자, 이 아파트 먹고 합의해줘라 이런 뜻이었다고 보진 않으세요? 그렇게도 조금 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그러한 태도가 그 아들을 그렇게 길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주인집 아들하고 한 방 먹었다고 아파트 열쇠를 준다는 건 중대한 일인데 그렇게 아이들을 길렀으니까 그 아들이 그렇게밖에 못 크죠. 이건 어떻게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서정래 선생님이 집을 나온 이유가 아들 며느리가 자꾸 암시는 충분히 돼 있어요. 뭔가 말할 것 같고 안 하고 결국 아들 며느리가 아파트 명예 이전해달라고 자꾸 졸르니까 거기서 비인간성을 느껴가지고 집을 나왔다고 보시진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소외감 느끼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자기가 남의 자식은 그렇게 키웠는데 자기 자식은 바로 키우지 못했다 하는 거에 대한 패배의식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은 그러한 분이 좀 나 어디 좀 가서 생각 좀 하고 오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저는 또 제 전문 분야가 그런 의사소통이나 대화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 며느리하고 아들을 딱 불러서 한번 따끔하게 야단칠 거 야단치고 그리고 또 얘기할 거 얘기하고 따질 거 따지고 좀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면은 사실 또 그 뭐 12시까지 뭐 회사 일 바쁘다 뭐 이런 요새 사람들 보면은 참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 피곤하게 뛰고 우리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그 현대 젊은이들에 대한 걔네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해야 하나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부모의 문제를 뭐 가치관의 제 1위에는 못 놓는다 하더라도 그 몇 등까지는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부모에 대한 순위가 너무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것이 자식이 오지 않은 거가 그 자식에게만 책임이 있다 하기에는 좀 우리가 너무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고 부모된 입장에서 이건 자식이 전적으로 잘못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좀 너무 자식에게만 남기는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 책임도 없다 그러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김인자 교수님께서 지금 이 문제가 되어 있는 집안의 원인이 어머니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거죠. 좀 어른에게 어머니뿐만 네. 아니라 어른과 교육 제도와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 어머니하고 그 아들 며느리가 어느 쪽에 더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두 사람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고 있는 방법이 그 지나친 경쟁력을 강요를 한다든가 또 이 산업화 도시화됨으로써 그 인간성이 좀 상실이 온다든가 그래서 과거의 그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핵가족 제도로 오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그 며느리 아들이 좀 지나쳤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집 주위에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우리가 현재 아이들을 이렇게 길리면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가운데다 두고 며느리하고 어머니하고 양쪽에서 댕긴다고 할까요? 그런 묘한 심리적인 작용이 있어서 어머니도 아량을 좀 베풀어야 돼요. 좀 아량을 베풀어서 이해할 건 하고 얘기할 건 해야 되는데 그 여자들의 그 묘한 심리적인 작용이 팽팽히 맞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정래 선생님이 청산과부로서 이 외아들을 기르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있었다면 이런 결과는 안 왔다 이렇게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그 연구소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은 부부가 다 해로하는데도 그런데도 왠지 그 시부모의 얘기 들어보면 시부모 쪽으로 참 또 동정이 가고요. 또 젊은 그 주부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젊은 주부들대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뭐 혼자이다 이런 것보다도 이것은 저는 좀 우리나라의 그 교육 제도가 그저 공부만 하면 제일이고 대학만 가면 제일이고 취직만 하면 제일이고 그러고는 사회성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윤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무지 교육을 안 한 거가 한 30년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흉은 그 아주 죄인은 이 대한민국의 교육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저 할머니처럼 저렇게 되고 저 며느리처럼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요. 교장 선생님, 만약에 이 서정래 선생님이 말이죠. 네. 학교 선생님이 아니셨고 네. 또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인텔이 아닙니까? 그럼요. 인텔이가 아니었다면 또 며느리는 봐서 인텔이니까 그래도 저 두 사람이 저렇게 심각하게 대립했다고 보십니까? 조금 덜 했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할머니도 굉장히 인텔이고 또 그 며느리도 보니까 그 음악을 듣는 걸로 봐서 굉장히 인텔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좀 양보를 할 수 있으면 되는데요. 차라리 할머니가 좀 인텔리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 이해를 할 텐데 이거는 서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덜 받았더라면은 그러한 일이 좀 덜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나이가 들면은 그 토라지기도 잘하고 서울음도 잘 타고 이런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 서정래 선생님 경우도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작용한 것 같아요. 저도요. 이렇게 점점점 횟수가 더해질수록에 이렇게 스승의 날에도 꽃다발 가져오는 학생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세상이 참 각박해졌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건 내가 나이가 좀 많아지는구나 그런 거 참 서운해하니 그래서 사람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 저기 그 인텔이하고 인텔이 아닌 거 교육을 많이 받고 덜 받고 한 거에도 상관이 없던데요. 근데 막 싸우면 좀 낫거든요.
막 펴놓고 싸우면 좀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싸우질 않고 버티는 데서 더 갈등이 심각해지죠. 이 핵가족화되면서요, 이 도시가 서울이나 또 다른 데도 대도시화되고 그렇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왔죠. 그냥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거의 교육을 못 받으셨는데도요, 그 고향에 계신 부모님하고 이 서울이나 대도시에 사는 젊은이들하고 또 그렇게 안 맞아서 지방에서도 또 와서 그 호소하고 그러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이 아주 오늘의 이 드라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로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제 이 서정래 선생님은 네. 팔도 다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며느리 아들하고 다시 합쳐야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혼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합쳐야 한다, 합쳐야 하지 않는다 그거보다도 빨리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인간관계가 좋아졌으면은 합쳐야 하느냐 안 합쳐야 하느냐 하는 거는 그냥 덤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분이 시어머니가 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하던 일이 있으세요. 그런데 갑자기 은퇴를 하고 할 일이 없어지셨다고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계속해서 늙도 젊도 않은 그 나이에 하실 일이 있으시면은 그 며느리 발뒤꿈치만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러한 일에서 좀 해방이 되셨으면 하는 거가 제 생각입니다. 전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글쎄, 그냥 혼자 팔 부러진 채 있으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며느리 아들하고 합치라고 그러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편안하려면은 시골에 계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우선은 그 며느리하고의 갈등이라든가 소외감이라든가 그 며느리가 사는 현상을 봤더니 도저히 그 어머니가 이해가 가기 곤란한 점이 있으니까 어머니 개인적으로 보면은 시골에서 그 순박한 인심 속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아들이 갈 때 그 아파트 그 인감을 주는 걸로 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끔찍이 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머니가 아량을 베풀어서 따질 건 따지고 야단칠 건 치고 이제 남은 인생에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손주 아들도 그렇게 버릇없는 것을 보면은 할머니하고 같이 있어가면서 교육을 해야 되니까 기왕에 아들을 위했으면은 끝까지 위하면은 같이 양보를 해서 며느리하고 얘기를 해서 한번 합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고도 안 되면 포기를 해도 늦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과거의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이게 뭐 이 책임을 학교 교육에 돌리자는 건 아닙니다만 두 분 교육자 나오셨는데 효도를 굉장히 그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 효도가 들어와 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장 선생님? 지금은 그렇게 효가 학교에서 그 효가 교육의 근본이 돼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실 지도가 되고 있지가 못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모든 면에서 효를 강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학교가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교과 과정도 바쁘고 우리가 이렇게 5월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 효를 강조를 해서 지도를 합니다만 모든 생활에서 효 하면은 아이들이 잘 듣지도 않고 또 실제적으로는 그게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에서 지도가 안 되면은 가정 교육에서라도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아이들 구여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위하는 것이 아이들을 그냥 잘 지도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 교육이 가정 교육하고 학교 교육하고 사회 교육하고 잘 이렇게 화합이 돼야 되는 건데 어딘가는 이거 문제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 드라마 속에 길남이 있잖아요. 저 엄마한테 도시락 집어던지고 반말 찍찍하고. 또 손님이 오셨는데 분명히 할머니 친구 선생님이신데 누워가지고 뭐 늘 그렇죠 뭐 이런 애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됩니까? 그 교육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그 길남이 어머니 아버지가 어른이 딱 들어오셨을 적에 거기 현관까지 나가서 인사를 하고,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조그만 손주들 이렇게 오는데요, 걔네들한테도 이렇게 존댓말을 하면은 2살, 3살 먹은 애들 금방 존댓말을 배워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른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고 앉아서 그대로 하면 애들이 그대로 이제 쫓아서 하겠죠. 근데 어떻게 돼서 그렇죠. 아마 그렇게 아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외아들이고 하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엄마들도 자녀가 하나나 둘 되게 이러신데
효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육으로 볼 적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도 교육이라는 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지도가 되는 것이 효도 교육이죠. 교과서 몇 페이지에 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지도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할머니 모시고 할아버지 모시고 살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늘 공경을 하는 거 거기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이렇게 몸에 익혀야죠. 그러니까 효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는 효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진짜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위하신다고 하면은 데리고 할아버지 댁에 할머니 댁에 가고 또 이제 동네 노인네랑도 공경을 하고 지나가다 만나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효도 교육이 몸에 익어야죠. 교과서로 배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임 교수님 이 아파트 생활이 그 불효자를 많이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네, 한식 가옥에서는 그저 어른 찾아가 보면 절부터 넙죽해야 네. 되는데 아파트에 저러면 뭐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의자 있는 데서 이런 데서 저러려면 누가 하겠어요? 네. 아파트가 불효자식 많이 만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네,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도 우리들이 좀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요즘에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절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디서 절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개 어른들이 그만둬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좀 조금 보수적이어서요. 이렇게 오거나 그러면은 절을 이렇게 하려고 눈치를 봐요. 그러면 그러면 절하려고 하면 여기서 해라. 그러고 어디서라도 좀 구탱이를 찾아가지고 그 절을 받아 맛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보여야 하고 그리고 조그만 아이라도 이렇게 절을 안 하거나 그러면은 그 어른들도 같이 절을 하게끔 하고 그런 거를 우리들이 직접 이렇게 보여줘야만 애들은 그거를 보고 배울 텐데 우리가 너무 그런 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지금 우리 시대의 고민이 어디 있냐면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 저러는 얘기하네. 낡은 사람들 이러고 있을까봐 이게 큰 고민. 그것도 그렇고요. 또 그 드라마에서도 저는 그 저기 길남이 어머님 길남이 어머니 아니고 그 새들인데 영란이 어머니도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뭔지 어딘가 이렇게 아까 뒤집어 놓을 것 뭐 뒤집어 놓을까봐 걱정했다 이런데 뒤집어 놓으실까봐 걱정을 했다 뭐 이래야 할 텐데 그냥 반말이 뭐 수도 없이 그 드라마에도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건 뭐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현실이에요. 김 교수는 그 아들 내외 며느리는 특히 그 인간 받으니까 얼굴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집시다. 행복한 미소를 띄우고 그러는데 그 아들 내외에게 그 좋은 충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글쎄 뭐 충고는 원칙적으로는 하면은 안 된대요. 그렇지만은 건의할 게 있다면은 지금 그 아들 내외 입장에서 그 현대 사회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고 해결해야 할 점도 많고 또 언제 자라면서 부모에게 효하고 이웃과 인간관계 잘 맺어가면서 살라는 거 배우지 못했으니까 배우지 못해서 못하는 거는 젊은 사람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언젠가는 다 늙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 하나 둘 낳아서 그 자식들에게 특별히 효를 바라는 거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더라도 자식과 부모의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돼야 하고 또 자기가 부모하고도 어떠한 그냥 주종관계라든가 부부관계도 그냥 주종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배우기만 하면은 아직 못 배웠으니까 다시 배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람직한 그런 가족관계 또 부모 자식 관계를 잘 개선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 행복한 평화로운 사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지금 결연히 아들 며느리를 버리고 시골로 온 서정래 선생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아유, 돌아가셔야죠. 그리고 아들 며느리를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어른이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며느리가 참 좀 너무하다 하긴 했는데 굉장히 영리하게 생겼어요. 앉아서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따져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그 인감까지 주는데 그걸 그냥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조건을 따지고 이해를 시켜가지고 줘야죠. 그리고 그 할머니가 또 교육자가 아니면 몰라도 학교에 계시던 분인데 또 며느리도 이해를 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도록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딸을 잘 기릅시다. 아들만 치는 사회. 외동딸이다 그러면 상당히 불쌍히 여기고 외아들을 뒀다 하면 다행스럽게 여기는 사회 풍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됩니다. 예절인지 효도니 이걸 따지기 이전에 풍속, 가정을 이끌어가는 건 역시 딸이고 여성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아들이 해달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딸이 해달라면 참어라, 여자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젖으신 분들 오늘 밤 반성하면서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